안녕하십니까. 여러 박사님들에게 제품별 자동 손익분기점 진단 250 프로그램 버전 1.0을 소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업체로부터 받은 엑셀 원장만으로 손익분기점 진단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하여 특허 출원을 하게 되었고요. 특허 출원 중인 이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입력이 필요 없고요. 제품별 공통경비, 간접경비가 모두 자동 배부됩니다. 제품별 변동비, 보존비가 자동 분류되고요. 제품별 손익분기점 자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품별 매트릭스 자동 분석이 가능하고요. 제품별 자동 원가 진단 분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제품별 자동 손익분기점 진단 프로그램은 앞에 숫자가 250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50이라는 뜻은 250가지 제품을 원가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50개의) 제품을 원가 진단할 수 있는데요. 제품 한 개당 모두 9페이지가 출력됩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니까요. 그러면은 250가지 제품에 곱하기 9페이지를 곱하면 2200여 페이지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콘텐츠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설명드릴 내용들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손익분기점 진단입니다. 중소제조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근거 있는 데이터를 통해 당월에 생산되는 제품별 손익분기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정 생산량, 적정 판매 가격, 적정 원가의 산정 등을 보고받는 것입니다. 적정 생산량 첫 번째, 적정 판매 가격 두 번째, 적정 원가 산정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보고받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많은 제품들을 손익분기점으로 분석하고 계산하여 매월 보고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비용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제조경비에 대한 엑셀 원장만으로 자동으로 읽어드려 간접경비에 대한 원가 배분, 제품별 변동원가 및 보정원가의 자동 분류, 제품별 손익분기점 자동 계산, 제품별 하분면 자동 매트릭스 분류, 제품별 손익분기점 계산에 따른 자동 점수 계산, 점수에 따른 진단 및 개선안 등을 보고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엑셀 원장 한 장, 그 다음에 엑셀 원장 또 한 장이 있는데요. 이 두 장의 엑셀 원장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읽어들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원가를 배분하고 손익분기점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조경비 원장, 제조경비 입력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제조경비 원장은 엑셀에 입력된 제조경비 원장입니다. 업체에서 엑셀로 만든 원장이 있으면 이걸 가져와서 연도와 월, 계정 코드, 계정 과목, 추적 분류, 행태 분류, 내부 기준, 금액, 제품명, 보조 부문명 등으로 구분되어 있기만 하면 원가를 배분하고 제품별 손익분기점 진단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입력되면 추적 가능한 직접 경비와 추적 불가능한 간접 경비로 자동 구분하여 주며, 추적 불가능한 간접 경비는 배부 기준 요소별로 배분율을 자동으로 계산한 후 각 제품별로 원가 배분을 하여 줍니다. 행태별 분류인 변동비와 고정비로 각각 구분한 후 직접비에서의 변동비와 고정비 및 간접비에서의 변동비와 고정비로 각각 구분하여 제품별 손익분기점에서 자동 반영하여 줍니다. 이 원장이 제조경비 입력 현황입니다. 제조경비 입력 현황 확대된 화면이에요. 회사 번호, 회사명, 연도, 월, 계정 코드, 계정 과목, 추적 분류, 행태 분류, 배부 기준, 금액, 제품 선택, 보조 부문까지입니다. 이러한 필드명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와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께서 업체에 가셔서 이 엑셀 원장을 컨설팅 해주시면 됩니다. 엑셀 원장 만드는 방법, 이 형태대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컨설팅에 대한 비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사별로 원가 진단이 가능한데요. 회사 번호와 원가 회계 공업, 이 회사명 가칭이에요. 그래서 해당 회사명, 회사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도월, 계정 코드는 이 번호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 맞는, 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 코드 번호면 됩니다. 계정 과목은 이제 제로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로비로 임금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계정 과목명은 이렇게 이 형식에 맞춰주시면 돼요. 가령 제로비를 원재료로 하지 마시고 제로비는 제로비대로, 그 다음에 임금을 이제 노무비로 하지 마시고 임금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특징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계정 과목들 임의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로 직접 경비, 공통 경비, 간접 경비가 있죠. 반드시 추적 분류는 여기 앞에다 숫자 1번을 꼭 붙여 주셔야 되고, 추적 가능하면 직접 경비, 추적 불가능하면 2번 공통 경비, 이렇게 번호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접 부문에 대한 간접 경비가 있죠. 3번 간접 경비, 이렇게
숫자 1번, 숫자 2번, 숫자 3번을 붙여주시고 이러한 명칭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태 분류에서는 1번 변동비, 2번 고정비로 이렇게 숫자 1번과 2번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경비에서부터 간접경비까지는 내부 기준이 이렇게 들어가지면 돼요. 내부 기준은 모두 10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제품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보조부문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부 기준은 10가지 중 내부 기준에 해당되는 보조부문에 대한 배부 기준은 한 가지씩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보조부문은 2개까지만 허용이 돼요. 대부분 보조부문명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보조부문명은 2개까지 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10개 또는 그 10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때 보조부문명은 2개까지만 나오는 걸로 해서요.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품별 배부 기준 요소 입력 원장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장이에요. 원가 배부를 하려면 배부 기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부 기준 원장이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엑셀 원장은 모두 2가지인데요. 업체로부터 받아야 될 엑셀 원장은 첫 번째가 제조경비 입력 현황, 두 번째가 제품별 내부 기준, 요소 입력 엑셀 원장입니다. 이 제목명을 수정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제목명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부 기준은 크게 10가지인데요. 생산량 기준, 평가 기준, 공업원수 기준, 직접 재료비 기준, 직접 노무비 기준, 기계 가동시간 기준, 노동시간 기준, 가스 사용량 기준, 전력 사용량 기준, 면적 기준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 중에 배부 기준 요소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있으면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등등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해당 배부 기준에 숫자들이 모두 들어올 필요는 없고요. 배부 기준 요소에 해당되는 숫자들만 들어오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생산량 기준으로만 원가 배부를 하겠다면 나머지 판가 기준부터 면적 기준까지 굳이 숫자가 입력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엔 엑셀 자동 반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 불러오기 폴더를 활용하는데요. 제조경비 입력 현황 엑셀 원장을 엑셀 불러오기 폴더로 드래그해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별 배부 기준 요소 입력 엑셀 원장도 엑셀 불러오기 폴더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6가지가 자동으로 원가 배분, 분석, 대안 제시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엑셀 자료 자동 반영을 보겠습니다. 자, 엑셀 불러오기 폴더에 자료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자료가 반영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장, 두 번째 원장
이렇게 엑셀 원장 2장이 엑셀 블록이 폴더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9가지 서식들이 순차적으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번엔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햄스 자동 원가 진단 버전 1.0 메인폼 화면이에요. 제가 박사님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는 유지보수 계약서를 생략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로 연동이 되어서 자동으로 사용 방법이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로그인 방법을 보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요. 아이디는 캠스1, 패스워드는 1234,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별 손익분기점 진단보고서 표지입니다. 인쇄보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 상태로 인쇄가 됩니다. 바로 인쇄 버튼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로 바로 인쇄됩니다. 작업 종료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제품별에 따라서 제품 이름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도월이 뜹니다. 엑셀 원장에 있는 연도와 월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번엔 제품별 BEP 진단을 보겠습니다. 제품별 BEP 진단은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별로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역삼각형 모양이 뜹니다. 마우스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제품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숫자들이 자동으로 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말풍선 안에 손익분기점 매출의 숫자가 자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BEP 진단 내용은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고요. 그리고 BEP 진단에 따른 점수와 평가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4분면에 제품의 포지션이 나오고요. 위치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쪽은 고정비가 과다인 제품, 이쪽은 변동원가가 과다인 제품, 그 다음에 규모경제 구간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 왼쪽 하단이 목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BEP 매트릭스 진단에 따른 텍스트 문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 내용과 점수가 나오고요. 이 두 개의 점수를 평균한 것이 바로 이 종합점수입니다.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면 손익분기점 현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BEP 진단 내용과 진단 점수, 결과 등을 보여줍니다. 그 BEP 매트릭스 상에서 제품의 포지셔닝을 보여주고 진단 점수와 결과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보여주죠. 그래서 BEP 점수와 매트릭스 점수를 더한 후 평균을 내어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손익분기점 비율에 따른 진단 내용입니다. 손익분기점 비율에 따라서 이 진단 내용이 변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비율이 90% 초과일 때 점수는 10점이고 결과는 도산위험. 이 도산위험에 따른 내용이 글로써 자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BEP율이 80%에서 90%에 해당할 때는 40점이고 결과는 위험하고요. 여기에 따른 진단 내용이 글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번엔 BEP율이 이쪽의 BEP율이 만약에 70%에서 79%면 60점이 되고 요주의 대상으로 뜹니다. 이에 따른 진단 내용이 한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BEP율이 60%에서 69%에 해당되면 80점이 되고 건전하게 표시가 됩니다. 건전하다라고 표시가 되죠. 건전에 따른 진단 내용은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엔 손익분기점 비율인 BEP 레티오가 BEP율이 50%에서 59%일 때 점수는 90점이 되고 결과는 안전으로 표기가 됩니다. 안전에 따른 진단 내용은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되고 있죠. BEP율이 0%에서 49%일 때 100점이 되고 초안전 상태가 됩니다. 이에 따른 한글 내용은 이렇게 글로 표현이 되죠.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손익분기점 비율이 93.3%일 때 90% 초과가 되므로 점수가 10점이 된다는 내용이죠. 이번에 손익분기점 비율이 80%에서 90%이면은 점수 40점과 결과는 위험하다, 아직은 위험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BEP 진단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손익분기점 비율이 72.7%다. 그러면 70%에서 79% 사이에 해당되어 점수는 60점이고 결과는 요주의 상태다라고 나오죠. 이번에 손익분기점 비율이 65%일 때 BEPR은 60%에서 69%에 해당되고 점수는 80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 동그라미 표시가 이쪽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캡처를 할 때 동그라미 표시를 이동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옮겨 주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말풍선도 위치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손익분기점 비율이 55.5%일 때 BEPR은 50%에서 59%에 해당되어 점수는 90점이 나오고요. 결과는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엔 손익분기점 비율이 45.6%일 때 BEPR은 0%에서 49%에 해당되고 점수는 100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초안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엔 매트릭스 진단을 보겠습니다. 이 매트릭스에 따라서 고정 비율, 왼쪽이 고정 비율이죠. 왼쪽 X축이, 아래쪽 Y축은 손익분기점 비율입니다. 그래서 FCR이 50% 초과, BEPR이 75% 초과면 점수는 제일 낮은 25점이 되고 고정 원가가 과다하다. 이에 따른 한글 텍스트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FCR이 50% 이하, BEPR이 75% 초과이면 점수는 50점이 되고요. 그러면 공원이익 한계 도달형에 따른 진단 내용이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됩니다. 자동으로 나오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고정원가율이 50% 초과,
손익분기점 비율이 75% 이하면 점수는 75점이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생산이 가능한 내용으로 뜹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진단 내용이 이렇게 한글로 나오고요. 고정 비율이 50% 이하, BPR 손익분기점 비율이 75% 이하면 점수는 100점이 되고, 목표 가능한 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이에 따른 진단 내용이 한글로 나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가 고정비 과다로 인한 매출이익 한계 도달령에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50% FCR 50% 초과, BPR 75% 초과, 점수는 25점이 된다고 뜹니다.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텔레비전이 지금 변동비 과다로 인한 공원이익 한계 도달형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비율 50% 이하, 손익분기점 비율이 75% 초과에 따른 점수는 50점이 됩니다. 공원이익 한계 도달형 제품이 되죠. 이번엔 냉장고 제품이 매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 창출형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 비율이 50% 초과, BPR 손익분기점 비율이 75% 이하가 되죠. 이에 따른 점수는 75점이 됩니다. 이번엔 컴퓨터 제품이 목표 설정에 가능한 이익 극대화형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 비율이 50% 이하, BPR 손익분기점 비율이 75% 이하가 되고 점수는 100점이 됩니다. 이번에는 원가 배분 내역을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그 배부 기준에 따른 배부 기준 데이터가 나오고, 숫자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그라데이션으로 입혀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막대 그래프로 배부 기준에 대한 수치가 표시가 됩니다. 막대 그래프의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공통경비 및 간접경비 배부 기준에 따른 행태별 배부액 내역이 나옵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변동비가 이만큼 배부가 되었고 고정비가 이만큼 배부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변동비와 고정비의 크기를 볼 수가 있는 막대 그래프도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래쪽에는 변동비의 크기와 고정비의 크기가 막대 그래프로 표기가 되고요. 합계 금액 기준으로 총 변동비 배부액, 총 고정비 배부액이 금액으로 표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정 과목별 배부 기준 내역입니다. 배부 기준이 모두 10가지니까 각각 5가지씩 한 페이지씩 보여주고 있고요. 계정 과목별로 생산량 기준부터 면적 기준에 이르기까지 배부가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주고, 숫자와 함께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이 표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으로 표기되는 색깔이 여기까지 멈춰 있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엔 제품별 계정 과목에 대한 내부 차트와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배부 기준별로 금액들 크기별로 이제 원형 차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로도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눈에 보기가 좋죠. 이번엔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제품별로 제조 원가 명세서가 각각 나오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연도와 월, 회사명이 표기가 됩니다. 제품별 제조 원가 명세서입니다. 재료비, 농업비, 경비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경비에 대한 크기가 원형 차트로 표기가 되죠. 그 다음에 해당 제품에 대한 기초원가 대 가공원가 비교인데요.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합이고, 가공원가는 직접 농업비와 제조 경비의 합이에요. 기초원가가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직접 경비와 공통 경비 및 간접 경비. 여기에는 공통 경비와 간접 경비가 섞여 있죠. 그래서 제조 경비와 그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합계 직접 경비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제품별, 배정 과목별 직접 경비와 공통 경비, 간접 경비를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컴퓨터 제품의 직접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고, 공통 경비와 간접 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정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정 과목별로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감가상각비의 경우 직접 경비도 있고 공통 경비 및 간접 경비도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 막대 그래프는 이제 직접 경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푸른색 계열이죠. 공통 경비와 간접 경비의 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들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고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프로그램 설치 방법,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들께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컨설팅, 특히 원가 진단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가 진단하실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원격 지원으로 하나하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사님들의 수익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